안녕하세요, 소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현재 리액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인 6월 13일 마크 에릭슨이라는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최근 리액트와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글인데요. 이 영상의 내용은 해당 글을 한글로 번역 및 요약한 것입니다. 혹시 영어로 된 원문이 궁금한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리액트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UI 프레임워크이며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리액트 19가 정식으로 출시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필자가 글을 쓴 목적은 우선 리액트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리액트 개발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개발 방향과 아키텍처 결정 배경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리액트를 둘러싼 오해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쓴 저자가 도대체 누구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마크 에릭슨은 리액트 팀의 일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리액트 생태계에 깊이 관여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리덕스의 메인테이너를 맡고 있으며 리덕스 툴킷을 개발한 분이기도 합니다. 필자의 배경을 보면 리액트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한마디 할 수 있는 분이죠. 이 화면은 마크 에릭슨의 GitHub 프로필입니다. 아마 리덕스나 리덕스 툴킷을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심슨 캐릭터로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둔 분입니다. 팔로워도 굉장히 많고 리액트 커뮤니티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을 작성했다는 뜻이겠죠. 먼저 리액트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페이스북 내부에서 개발하던 리액트는 2013년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수의 외부 기여자가 있었지만 리액트 팀이 대부분의 개발을 담당해왔습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컴포넌트나 프롭스, 스테이트 같은 핵심은 유지하고 있으며 구현 세부 사항과 API는 변화해왔습니다.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함수 컴포넌트로 넘어왔고 웹 전용에서 다양한 환경으로 확장되었으며 파이버 아키텍처로 내부 구조가 변경되었고 훅이 도입되었죠. 리액트의 초기 포지션은 최소한의 UI 중심 렌더링 라이브러리였습니다. 다른 프레임워크와 달리 앱 구조에 대한 의견을 최소화하였으며 그 결과로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상태 관리, 스타일링 데이터 패칭, 빌드 도구 등 엄청나게 큰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 때문에 의사결정의 피로도가 높아졌고 너무 다양한 코드베이스가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복잡성을 숨기기 위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점차 유지 보수가 안 되는 상황에 처했고 지난 2월 14일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디프리케이티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자체에는 데이터 패칭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Next.js, 개츠비, 리믹스 등의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프로토타입이 발표되면서 리액트가 클라이언트 전용 뷰에서 벗어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2023년까지 리액트 공식 웹사이트와 공식 문서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는 CRA보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고 Next.js가 두드러지게 추천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액트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이후 리액트와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메타는 리액트 프로젝트를 소유하고 있고 자체 서비스에서도 리액트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화를 하긴 했지만 리액트 프로젝트는 메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리액트 팀이 로드맵과 비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셀과 리액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버셀은 Next.js를 개발한 회사이자 웹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21년에 리액트 팀의 리더인 세바스찬 마크베이지가 메타에서 버셀로 이직하게 되고 이어서 앤드류 클라크, 톰 오키노 등 리액트 핵심 멤버들이 버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의 초기 구현과 Next.js 앱 라우터 설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버셀의 역할은 Next.js를 재설계하고 RSC 통합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며 리액트 팀의 비전 실현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리액트 팀은 메타와 버셀로 분산되어 있으며 메타가 다수이고 소수의 외부 기여자가 존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타, 버셀 두 개의 기업과 리액트의 관계에 대한 내용 이후에는 리액트 사용 패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리액트는 사용 방식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SPA, SSR, SSG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SPA 중심이었지만 이 방식은 초기 로드가 느리고 클라이언트 라우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칭은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에서 수동으로 패칭하거나 리덕스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리액트 쿼리, SWR, 아폴로 등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프레임워크들은 데이터 패칭 구조화로 리액트의 활용폭을 넓혔으며 워터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리액트 빌드 도구로는 Next.js 리믹스 비트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주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npm 다운로드 통계로 봤을 때는 Next.js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비트 리액트 플러그인이 두 번째, 그리고 리믹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량을 보였습니다. 또한 개츠비는 Next.js CRA 비트에 비해 사용량이 적고 아스트로에 추월당했으며 아스트로는 리액트 전용이 아니고 리믹스와 유사한 다운로드 수를 보였습니다. 추가로 비트와 CRA 다운로드 수를 합치면 Next.js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전히 SPA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내부 사정에 대해 언급합니다. RSC는 리액트 팀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메타 내부 인프라로는 RSC를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버셀이 RSC 개발의 주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버셀은 앱 라우터 설계 및 RSC 통합에 대규모 엔지니어링 노력을 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리액트 팀이 Next.js의 방향성을 주도했습니다. 샤피파이의 하이드로겐이나 리믹스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이 과정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Next.js가 사실상 유일한 프로덕션 레디 RSC 구현체입니다. 이어서 RSC의 번들러나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RSC는 구조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유즈 클라이언트, 유즈 서버 지시어 파싱 및 코드 변환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번들러와의 긴밀한 통합이 필요합니다. RSC의 기능은 리액트 코어에 포함되어 있지만 프레임워크나 번들러 통합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긴 역사와 배경, 내부 사정까지 이야기를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퍼져 있는 우려와 혼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려는 버셀에 관한 것인데 버셀이 리액트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호스팅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 Next.js와 앱 라우터를 추천하고 있으며 리액트 팀 멤버가 Next.js가 진짜 리액트 18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 그리고 버셀의 Next.js 배포 용이성 때문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필자는 RSC는 리액트 팀의 비전이며 버셀이 이를 지원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리액트 팀이 버셀을 설득해 Next.js 재설계를 주도하였으며 버셀은 리액트 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액트 팀은 메타와 버셀로 분산되어 있으며 여전히 메타가 주도하고 있다고도 밝힙니다. 결론적으로 버셀이 리액트를 장악했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이고 리액트 팀의 비전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려는 리액트는 이제 Next.js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도 Next.js 외에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추천하고 있으며 프레임워크 없이도 리액트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반박합니다. 세 번째 우려는 리액트가 클라이언트 앱에서 작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에 이미 대규모 리액트 코드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리액트의 클라이언트 렌더링은 제거가 불가능하며 리액트 팀의 강력한 하위 호환성 유지 정책 때문에 클라이언트 기능이 제거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네 번째 우려는 리액트가 프레임워크 사용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액트 팀에서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 다양한 장점이 있으며 더 나은 사용자 경험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프레임워크 권장은 타당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말하며 문서에서도 SPA 사용자를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금은 공식 문서에서도 비트, 팟셀 등을 추천하고 있지만 초기 문서의 뉘앙스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려는 RSC 문서와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RSC 공식 문서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Next.js 문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RSC 공식 문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우려사항에서 얻은 교훈은 불확실한 의심 해소가 부족했고 버셀과의 관계는 사실이 아니지만 팀의 커뮤니케이션이 그 인식을 반박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리액트의 기존 사용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RSC는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 부족으로 오해와 걱정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와의 소통이 미흡했고 프레임워크가 아닌 다양한 사용 패턴을 무시했다는 점, 공식 문서의 느린 업데이트와 RSC에 대한 공식 문서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점이 수많은 우려사항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액트의 개발 방식과 방향에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의도가 있으며 사람들이 기술적인 방향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리액트 팀의 진정성은 신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의 다양한 요구와 사용 패턴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 그동안 리액트 팀은 전반적으로 잘 대응해왔지만 소통 부족과 문서 미비가 혼란과 불안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커뮤니티가 문서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리액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한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대해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